thanks t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묻지마 캔디. F킬라 칙칙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9화 상간녀 나가떨어지게 하는 비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화 상간녀 나가떨어지게 하는 비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바람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가장 핵심이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남편이 핵심이 아니고 바로 상간녀입니다. 남편은 이미 미친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미친 상태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잘해주거나 압박하거나 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상간녀를 쳐내고 또 쳐내고 떨어져 나가야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우리가 잘해주고 설득해도 안 되는 거고요. 남편이 막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이혼 소송도 걸고 완전 개 미친놈처럼 집안 물건 다 부시고 해도 암덩어리 같은 상간녀만 딱 쳐내고 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 쳐내는 것도 힘든데 상간녀 쳐내면서 이제 겪는 남편의 지랄 발광이 정말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정이 떨어졌구나. 우리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견디시라는 거죠. 그리고 상간녀 떨어져 나간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자기가 비련의 주인공이냐, 무슨 세기의 사랑을 한 양 막 사랑을 이룬 눈빛을 하고 무슨 와이프가 무슨 엄마인 줄 아나 봐요. 뭐 실현당한 그런 거를 막 하고 혼자 술을 처먹고 지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길게 못 간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그때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런 내가 그렇게 미쳐서 날뛰는 와중에도 우리 가정 지키고 자리 지켜준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요? 그러게요. 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 보고 나면은 정말 소송이란 소송은 남편이 다 와이프한테 다 걸고 온갖 고통 가출 몇 번에 이렇게 살림까지 차리고 난리를 쳤던 분이 결국에는 제자리로 되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바로 딱 제자리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몇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다리면서 그 부분 상간녀 또 쳐내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병행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되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핵심을 벗어나서 사실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도 바람을 다 피셨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들이 나가서 마누라 또 다른 작은 마누라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그죠. 그렇게 돌아오라고 울며 불며 찾아갔을 때도 안 오던 사람이 결국에는 병이 들어서 한 60, 70 돼가지고 다시 받아달라고 집에 오면 본처가 안 받아준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정신은 차리는데 그때는 상간녀를 쳐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들 나이가 60, 70이 될 때까지 가는 거고 우리가 상간녀를 쳐냈을 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그 정도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여기가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상간녀를 정리하는 최고의 비법 3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간녀가 희망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상간녀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까요? 대체 상간녀 주제에 상간녀 희망은 상간녀가 안 되고 싶은 거잖아요. 본처가 되고 싶다는 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이 뭐냐면 남편 새끼가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자기랑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퍽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카페 글 보면은 그냥 상간녀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했다더라고 난리를 치고 가출을 해서 이혼해줬더니 결국 6개월 1년 내에 상간녀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가 있을 때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상간녀를 쳐내고 제정신 상태에서 남편 새끼가 하는 행동을 보고 냉정하게 저 새끼 데리고 살 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간녀한테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야 이년아 죽어도 이혼하는 이 병신년아 네가 30년 50년을 기다려봐 난 절대 이혼 안 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상간녀가 2년 이상 된 장기 상간녀의 경우는
어떻게 2년 이상 상간녀의 지위에 있을 수가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99.9%가 내가 이 남자랑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절대 뭐 엔종이나 그냥 뭐 첫 위치로 살려고 그렇게 2년 이상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상간녀가 도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술 먹고 집에 찾아온다든가, 뭐 전화를 한다든가, 무슨 남편이랑 같이 모텔에 누워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이프 폰으로 보낸다든가. 그런 경우는 다 이혼시키고 자기가 와이프 자리를 꿰차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고, 뭐 홧김에 어떤 분들 이런 분 있어요. 야, 그래, 너 가져. 이 남자 완전 개털이고, 이 남자 재산도 없어. 그냥 너 가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상간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혼 안 한다고 천명하고, 상간녀한테도, 이혼 안 한다 하면서, 이혼은 절대 안 하는 거고, 그죠, 너는 그죠. 본처가 될 수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박살내야죠, 박살. 맞아요. 본처의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홧김에 이혼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상간녀한테. 맞아요. 그 지위가, 본처의 지위가 되게 높은 건데, 홧김에 요소장 막 날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열받아서 그죠. 저 새끼가 뭔데 나한테 저 난리. 남편이 치냐고. 그거 무서워할 줄 알고, 남편이 이혼하는 거 무서워할 줄 아는 아내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남편들 그거 안 무서워해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돈 벌지. 재산 분할 뭐 하면은 맞아요. 많이 띄워줘봐야 한 반 띄워주면 되지. 그럼 이런 바깥에 딴 여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는 안 무섭고 땡큐예요. 땡큐. 눈에 가시인 아내가 스스로 포기해주면 땡큐고. 그러니까 절대 이혼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그들이 겁내는 걸 해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이혼은 상간녀랑 남편한테 주는 선물이지 절대 남편에게 주는 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남편한테 주는 벌은 상간녀를 작살내는 거예요. 저희가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간녀가 있는 상태에서는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는 거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고요. 즉 저희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상간녀가 희망을 잃어야 한다. 희망을 잃는다는 건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간녀가 힘들어야 됩니다. 보통 상간녀들이 그쪽 일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죠. 왜 저한테 전화하고 난리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얄미워. 대부분 비슷해요. 전혀 모르는 척해요. 상간녀 마음속 깊이 아내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죠. 왜 우습게 보겠어요? 왜? 그녀는 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맞아요. 그렇게 우습게 보는 이유가 남편한테서 나오는 거고요. 남편 새끼가 우리 안에 더럽고 방구 끼고 뭐 추적고 살림 똑바로 못 살고 병신이고 이런 식으로 험담을 했고 하면서 근데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깔끔해, 넌 너무 섹시해 이렇게 애정을 듬뿍 주기 때문에 자신감 뿜뿜인 거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와이프는 나랑 관심도 없어. 각방 쓴 지 오래야. 뭐 애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간녀가 와이프를 우습게 아는 거죠. 맞아요. 사랑 안 하는데 그냥 듣고 애 때문에 애 밥이나 주고 설거지나 하라고 팥줄볼 들고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는 거고, 상간녀는 어진간한 그 말에나 경고에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무시하는데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마 하면은 정말 바보 멍청이를 볼 거 아니에요. 또 안 좋은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기억이요? 제가 남편이 집 나가고 나서 상간녀한테 쳐들어가가지고 상간녀를 앞에 딱 앉히고 얘기를 했어요. 너 그 동거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너도 유부녀고 우리 남편 들여보내라 그랬어요. 그때 인연이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 남편 당신이 데려가세요. 이 지랄하는 거예요. 미친. 나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갈통을 날려주지. 못 날리고 그냥.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내 남편은 왜 지가 데리고 살고 지랄이야, 미친년이. 제가 너무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별말 못하고. 그래서 점점 강해지셨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알던 내가 아니거든. 네 남편 새끼가 나에 대해 잘못 알려준 거야, 미친년아 하고 끊임없이 상간녀를 괴롭혀주고 보통주고. 맞아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상간 내용을 알려나가고 얼굴을 못 들도록 하면 되는데, 왜 여자들은 이게 통할 줄 알고 톡이나 문자로 주저리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 길게 해봤자 우습게만 보거든요. 아내분들 진짜 답답한 게 쌍욕 날리고 평소에 욕 못하시는 분들이 뭐 욕 좀 하면은 상간녀가 겁먹을 줄 알아요. 그런 거가 좀 안 돼요. 뭐 이 걸레녀나 뭐 이런 거에 욕먹는 거에 겁먹을 년들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멘탈로는 남의 남자한테 다리 못 벌리는 거거든. 그런 년들한테 뭐 욕을 날리고 톡으로 경고를 하고 그런 거 더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막 문자 폭탄 보내고 막 카스나 인스타에다가 막 댓글 테러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 뭐 오히려 헐 역시 우리 자기가 얘기한 대로 별거 아닌 아줌마네, 내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문자 날릴 시간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머리 끄댕이라도 잡아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고 1년도 아니고 5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들 다 불렀어요. 그러면 불렀으니까 뭐야 쟤가 저 애를 사귀었어? 뭐야 쟤는 쟤 5년 된 애가 있었어? 하고 지네들끼리 싸워서 나가 떨어지길 바랬는데 네. 그럴 년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애들은 상관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쪽 일은 그쪽에서 해결하시죠. 정말 똑같은 말이었어. 그러더니 또 나가고 내가 다시 잡아 당기려고 채팅방으로 다시 초대하고 똑같은데 그거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때 그냥 망치라도 하나 좀 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오한마 해머 빠르 오한마 근데 그걸 쓰는 순간 우리는 형사 고발 당하기 때문에 그죠. 사실 네. 요즘에는 상간녀 박살 내는 방법을 교묘하게 해야지 뭐 빠루라던가 햄 뭐 들고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딴 식으로 짓거리는데.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살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상간녀가 희망 잃어야 한다. 희망은 우리가 이혼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혼을 절대 못한다는 거 말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상간녀가 힘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자나 마우라잉이로 얘를 괴롭힐 수 없으니 물리적으로나 엄청 고통스럽게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아내가 버텨야 합니다. 네. 남편과의 바람 전쟁은 결국 아내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대부분의 아내가 남편 바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상태에서 그것들끼리 살려고 해서 불사로 나오게 되면 이혼까지 당하기도 하고 내가 더러워서 안 산다고 이혼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더러워서 내가 너네들 포기한다 하고 무기력에 그렇죠. 빠지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버팅겨야 되는데요.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 카페에 들러와가지고 카페에서 서로 같은 분들한테 위로받고 그 베이스 캠프로 삼으셔가지고요. 사실 상간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소송 아니에요. 와이프가 결혼 안 하고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버티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버티면은 호구죠 진짜. 상간녀를 치면서 버티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이혼 안 한다고 버티는 거 그게 맞아요. 정답이네요. 네네. 저도 버티는데 카페가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이 상간녀도 아무리 박살을 내도 떨어지지 않는 독한 년이었거든요. 왜냐면 지도 이제 이혼을 할 거고 재산은 이미 다 지 이름으로 빼돌렸대요. 그 남편이 진짜 막 나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벌써 다 빼돌렸다고. 이 여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혼 준비하던 년이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남편도 그 새끼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얘랑 헤어져도 너랑은 안 산다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형사고소하고 이혼소송 걸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혼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았고 또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뭐가 못 나가지고 바람피는 남자한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매달리냐. 진짜 하고. 정말 똑같은 말 야, 들었어요. 애 그렇게 얽매이지 마. 애들 그냥 아빠가 키워도 잘 키워. 다 그 필요 집 없어. 저기 시부모 있잖아. 시부모가 어린이 잘 키우겠어. 좋아하잖아 시부모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 놓고 그냥 이혼하라고. 이혼해가지고 너 그냥 너 정도 나이면은 얼마든지 너 정도 나이와 미모면 얼마든지 미모 되시죠? 미모 네. 너 정도 나이와 미모면 얼마든지 직진이니? 재혼할 네. 수 있다. 새 인생 살아라. 막 주변에서 막 난리예요. 나보다 더 난리야 막. 근데 그런 순간에도 카페지기님 글 읽고 막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또 참고 또 견디고 언젠간 좋은 날 온다 이러면서 견딘 거죠.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상간유소송 끝까지 일단 가가지고 판결까지 받아서 법적으로 남편 유책 배우자인 거를 딱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미쳐가지고 이혼 소송을 걸어왔는데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고 바람나서 저러는 거고 나는 가정을 지킬 거다. 이혼 소송을 기각한다고 진짜 앵무새처럼 대답했어요. 막 중간에 판사님도 왜 이혼 안 하냐 막 이러고 이러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면서 상간녀 치고 또 치고 소송 중이라고 몸살이고 이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막 치고 또 치고 연회사 가족 뭐 그년 친정까지 막 제가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잘하셨어요. 그년이 저 막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하고 막 이랬지만 그년은 얻은 거 없답니다. 결국은 상간녀 꼬리표 얻었죠. 지 애들도 그년 시댁에서 키우죠. 지 남편한테 이혼당했죠. 하여간 결국은 제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생각한 게 그래 죄 없는 나도 죄 없는 피해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죄 지은 연놈들은 두 다리 뻗고 못 자겠지. 내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대단하세요 정말 힘들었답니다. 어렸을 때 애기들도 어렸는데 지금은 뭐 아쉬울 게 없으시잖아요. 직장도 다 있으시고 애기들도 어리고 집도 뺏었고
네, 잘하셨습니다. 연을 들들들 볶으면서 내 자리를 지켜야 남편이 돌아오든 아니면 남편이 아 제발 그냥 이혼만 해줘 하고 다 놓고 나가든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혼 기각을 받았는데요. 네. 아직 항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진행을 봐야 될 것 같고 평소 행태로 볼 때 항소를 할 것 같긴 한데요. 증거 자료 만들어서 제출한 거 보고 준비 서면이랑 소장 보면은 정말 없는 제도 만들어서 내고 진짜 너무 좀 떨어지죠. 네, 개짓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반소로 대응할까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일부 변호사님들도 반소로 하라고 왜 이렇게 사냐고 하는데 원고가 피고가 되고 피고가 원고가 돼서 기세 등등한 새끼를 응징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원고가 돼야 되는데 피고가 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제대로 돌려놓고 반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건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견디고 또 견뎠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각 판결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사실 그날 저 좀 울었어요. 그 판결장에서 여기까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간년을 이제 쳐야죠. 또 그년을 치고 네. 또 치면 절대 씨발년 넌 날 이길 수 없어 미친년아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기각시킨 거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힘든 시간 보내셨고 사실 지금도 뭐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인데 그래도 네. 잘 지금 매뉴얼대로 저희 카페 그 매뉴얼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버티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오겠죠. 네. 모두 저도 힘냈으면 네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저희 카페에 있는 분들이 성공 사례를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디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상간녀 나가 떨어지게 하는 비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 희망을 잃어야 됩니다. 이혼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상간녀가 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가 끝까지 힘들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너무 힘든 거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요. 더 많은 사연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원하신다면 검색에서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을 검색하세요. 12년 동안 수많은 아내분들이 실제로 바람 해결을 보고 있는 카페입니다. 주소는 아래에 나갈 겁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다음 방송일에 만나요.